안녕하세요. 자,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내용 The Decline of the Ottoman Empire 해서 오스만 제국의 오트만 제국의 몰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많으신 분들이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라고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게 무슨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위치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트만 제국 가면 우리가 흔히 오스만 제국이라고 중학교 때 막 국사 시간, 막 역사 시간 이럴 때 많이 배우셨을 텐데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트만 제국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오늘날 그 터키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14세기부터 터키 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발전했던 나라로 지도상에서 보시면 초록색 부분 있죠. 요때가 지금 그 빨간색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발전된 크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이곳에 있는 곳이구나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 지중해 근처에서 이렇게 있었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제목 자체가 decline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예측해 보실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국이 망했구나, 몰락을 했구나. 자, 그럼 우리 한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제국이 멸망을 왜 할까? 자, 기본적으로 왕이 통치를 잘못한다거나 부패, 권력에 있어서 어떤 그 공무원들의 부패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경제가 안 좋거나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지문을 들어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간단하게 오스만 제국 그럼 왜 몰락을 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만 제국이 몰락한 원인이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술탄이라고 하죠. 그 왕을 이제 술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슬람 제국 쪽에서 자, 술탄, 즉 왕의 지위가 약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왕의 지위가 약화가 되니까 정부가 통제력 자체가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정부의 통제력 약화. 그다음 세 번째, 경기가 침체되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줬고요. 그다음 네 번째, 힘의 국제 균형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대표적인 예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들인데 이때는 1차 대전 시기에 오스만 제국이 그 힘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서 안 좋았던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5번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발칸 반도가 있는데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발칸 워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결국 오스만 제국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 그 나라와 관련된 주제가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단어예요. 보캐블러리 굉장히 낯설단 말이죠. 그럼 이런 나라, 제국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과연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관련 단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어휘. 자, 기본적으로 나라가 한순간에 그냥 푹 망하진 않죠.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서 점점 발전하다가 절정기에 다다르게 돼요. 절정기. 그래서 젠니스, 하이트나 피크, 특히나 하이트란 단어, 키라는 단어, 높이란 단어 말고도 절정이란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절정에 이루다가 그러다가 점점 쇠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국, 나라와 관련된 글일 때에는 이런 절정, 제니스, 피크, 하이트란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통치. 지배라는 뜻으로 rule이란 단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통치라는 단어를 조금 더 알아보자면 reign이란 단어와 govern이란 단어도 통치나 지배. 그래서 요 정도 control이란 단어 이렇게 3개 정도 동의어로 같이 외워놓으시고 자, 특히나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단어 successor. 이 단어 대부분 토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성공한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뜻을 물어보면. 자, successor라는 단어는 후임자, 계승자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왕좌를 계승한 사람, 왕위 계승자라는 표현은 the successor to the throne. 우리 throne 하면 왕좌, 왕관 이런 거죠. 그래서 왕위의 계승자라는 뜻, 이거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탄이라는 단어, 이슬람국의 왕을 가리키는 거니까 같이 한번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또 쉽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로 우리 플롯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플롯이라는 단어는 음모, 책략,
계획 혹은 줄거리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나라와 관련되었으니까 당연히 음모가 있었다, 책략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동사로 쓸 때는 나쁜 짓을 꾀하다라는 의미가 나올 만하고요. 당연히 작은 구획의 땅, 작은 토지라는 뜻은 나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자, execute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다들 사용하다라는 뜻밖에 대답을 못 하시는데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뜻은 두 번째 써있는 어떠한 일을 시행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잘 나와서요. 우리 carry out 하면 어떠한 일을 시행하다, 그 다음에 perform 하면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렇게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 자, 굉장히 특이하게 기출됐던 단어로는 execute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한 12번, 13번 사전을 보시면 예술작품 등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게 프로듀스와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이하니까 한번 별표 치면서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때는 어때? 고립이 되어 있고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secluded라는 단어도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조금만 더. 자, 이슬람 단어, 이슬람 국가에서 나오는 단어들로서 하렘이란 단어가 이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하렘, 낯설어서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 단어인데 이슬람 국가에서 부인들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자, 그럼 왕이 하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라고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 가능하시죠? 그래서 하렘이란 단어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 나라가 점점 반란, 아까 반란 나왔었죠. 그러면 점점 자치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autonomous라는 단어가 자치적인, 자치의란 뜻으로도 같이 한번 외워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나라가 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니까 conflict, 그래서 분쟁이나 갈등, 충돌이란 단어인데 자, conflict란 단어가 friction이란 단어로도 가끔 기출이 돼요. 그래서 friction이란 단어 우리 마찰, 갈등이란 뜻이죠. 그래서 friction과 conflict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 그 다음 우리 아까 찾았을 때 경기 후퇴 말씀드렸죠. 그래서 stagnation, 뭐 inflation 이런 단어들 같이 한번 예측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revenue란 단어 수입이 줄어들다. 돈 얘기가 나오니까 수입이 줄어들다 할 때 revenue, 수입이나 세입이란 뜻 같이 한번 외우시고요. 그 다음 leg란 단어, 자, 요 단어 역시나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leg란 단어는요, 뒤떨어지다, 뒤처지다 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 멸망하는 나라의 또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단어가 기출됐던 적이 있는데 뭐랑 나왔냐면 이제 delay란 단어랑 동의어 고르는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 나라가 망할 때는 침략, 침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encroach, invade처럼 어디를 침입하다라는 단어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rebellion이란 단어, 반란이란 단어여서요. 자, rebellion, 반란이란 뜻이어서 자, 우리 revolution, 혁명, revolt, 반란, uprising, 봉기, 일어남, mutiny, 반란. 그래서 이 정도의 단어 정도는 국가와 관련된 지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기출 단어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와 관련된 이 주제가 나왔을 때 나왔던 간단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기출 어휘로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단어보다는 조금 특이하고 어려워하셨던 단어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drive란 단어. drive란 단어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drive? 이게 뭐지?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자, drive란 단어 우리가 흔히 아시는 운전, drive란 뜻도 있지만 이게 조직적인 운동이나 충동, 욕구, 투지, 추진력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ambition이란 단어도 우리 야망, 야심, 포부, 의욕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의욕, 욕구 매치가 되시죠. 그래서 drive가 ambition이랑 동의어가 될 수도 있구나, 같이 바꿔 쓸 수 있구나 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 novel이란 단어. 자, 이 단어 소설이라고 떠올리시면 아직 소설이란 단어 떠올리시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배우셨던 단어고 토플에서는 거의 형용사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이란 뜻으로 나올 때가 많고요. 그래서 original이란 뜻, original, 새롭다라는 뜻으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novel, 새로운이란 단어 original하고 매치를 시키시면 되고요. 이것 이외에도 새로운이란 뜻으로 기출됐던 단어를 보시자면 unprecedented라는 단어가 있어요.
unprecedented 하면 뭐야?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이란 뜻이어서 이것도 new, 새롭다, 예, novel, 새롭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형용사 novel, original, unprecedented, new 같이 외우시고 오리지널 절대 짝퉁의 반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0 or so. or so란 단어가 나오면요. 예, 대략이란 뜻이죠. 한 20 정도라는 뜻이어서요. 예, 영어 roughly 하고 동의어로 기출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숫자와 같이 쓰일 때 대략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는 approximately, almost, about 이런 단어들 거의, 예, 대략이란 뜻으로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 조금 보기 드문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었는데 자, ostentatious란 단어. 자, ostentatious란 단어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대단히 비싼, 정말 뽐내고 싶어서 너무너무 비싸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과시하는, 드러내놓고 하는 이란 뜻이어서 showy, 예, 과시하는 이란 단어랑 나왔었습니다. 조금 특이하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prominence라는 단어. 예, 중요성, 명성, 현저함이란 뜻. 그러니까 중요성이라는 뜻이 매치가 돼서 importance와 함께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sparse란 단어. 자, 이 단어는 어떤 넓은 지역의 분포가 듬성듬성, 드문, 희박한이란 뜻이어서요. 얇게 분포된이라고 thinly distributed라는 단어랑 함께 기출이 됐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게 정리해서 외우시고요.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오스만 제국의 몰라. 자, 자세한 본문 내용은 예, 신촌으로 오시면 예,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출 내용과 어휘, 간단한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자, 저와 함께 시간 알차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신촌에서 절 만나도록 해요. 안녕!